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5장 창발론적 인간 이해에 대해서 필립 클레이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발의 정의, 하향식 인과율, 강한 창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창발과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발을 넘어,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창발과 정신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창발을 넘어 그리고 결론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인간의 인격, 특히 정신 또는 영혼을 오늘날의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신론적 창발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로이드 모건은 1923년에 창발적 또는 유기적 진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창발이란 진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과거의 조건들에 의한 필연성으로부터 유래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 과정의 주된 단계들은 변이들이 누적되는 일련의 작은 단계들보다는 유기 조직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고주파 요법, 필그레이션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창발적 진화 개념은 다윈의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설명 방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진화 과정의 새로운 전환점들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단일한 사건에서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고 하는 후성적 에피지네틱 진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개념과 양립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정신 또는 영혼의 기원은 유신론적 창발의 관점에서 이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필립 클레이턴의 정신과 창발을 중심으로 그의 창발론적 인간 이해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 1장에서 4장에서 클레이턴은 강한 창발이 쿼크로부터 세포, 뇌, 사고에 이르는 진화적 과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술이라고 변호합니다. 그는 이원론과 환원론적 물리주의, 양자를 모두 반대하며 다양한 차원들의 관계에 대한 창발론적 이해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에서 클레이턴은 초월적 정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증을 전개합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 속성과 인과성을 설명하는 강한 창발론이 불가피하게 행위 주체와 자유, 더 높은 차원의 정신, 초월적 또는 신적 정신과 같은 철학의 커다란 질문들, 빅 퀘스천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는 신적 정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통합적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창발의 정의, 하향식 인과율, 그리고 강한 창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턴의 인간 이해는 창발론에 기초합니다. 그는 창발론을 우주적 진화가 반복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새로운 출현을 포함한다는 이론으로 정의합니다. 창발적 속성은 하위 체계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하위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창발은 그 이상이지만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창발론은 물리주의와 이원론 사이에 있습니다. 물리주의자는 모든 체계가 물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세계 안의 하향식 인과율, 탑다운 인과율의 존재가 부인되며 모든 인과율이 상향식, 버텀업 인과율이라고 주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적 영향은 오직 구성 요소들로부터 전체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란 사실은 뇌 안에서 신경들 사이에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는
미시물리적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원론자는 물리적 인과율과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종류의 존재나 힘이 인간의 몸과 그 외의 다른 물리적 세계에 하향식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며 이 영혼은 그 후에 몸에 대하여 하향식 인과율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기본적인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영혼과 같은 다른 본질의 실제가 인과적 힘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창발론에 있어서 세포는 분자들의, 장기조직은 세포들의, 그리고 정신은 뇌의 신경체제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다차원적인 새로움과 비환원성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창발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진화를 연결하는, 따라서 세계를 아는 다양한 과학적 방식들을 연결하는 반복적 패턴입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정신만을 유일한 하향식 인과율의 예로 간주하고 창발론을 오직 정신의 창발에 정초시키는 것은 창발론적이라기보다는 이원론적입니다. 그에게 창발론은 이론론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물질이 이전에 물질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과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관통하는 다원적인 창발의 사례들이 가족 유사성에 의해 함께 묶여질 수 있다면 이론론은 지지된다고 클레이턴은 주장합니다. 클레이턴은 창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향식 인과율에서 발견합니다. 하향식 인과율이란 전체가 부분에 대하여 능동적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하향식 인과율의 경우들이 정신적 원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정신적 원인이 유일한 하향식 인과율의 사례라면 그것은 창발이 아니라 이원론을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안으로 전적으로 다른 질서의 실제가 작용한다는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턴은 창발론 안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약한 창발론입니다. 이 입장은 창발적 구조와 그 속성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창발된 전체를 인과적 활동을 일으키는 능동적 주체로 보기보다는 통제적 요소로 간주합니다. 창발 현상은 부분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체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약한 창발론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체계는 부분들의 상호작용과 분리된 인과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존재들이 체계를 구성하는 한 체계는 물리적 존재들의 움직임을 특수한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세포 또는 뇌와 같은 복잡한 조직들은 진화 역사 안에서 창발된 전체들입니다. 각 전체들은 자신들의 부분들에 대하여 통제적 역할을 합니다. 뇌 안에서 수많은 신경회로들의 통합은 극도로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며 이 전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하위 체계들의 행위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사고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들 때에 그것은 어떤 새로운 인과적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잡한 중앙신경체제가 우리 몸의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물리적인 힘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클레이턴은 이와 같은 전체 부분 통제, whole part constraint만을 인정하는 창발 개념을 약한 창발이라고 명명합니다. 두 번째는 클레이턴 자신이 지지하는 강한 창발론입니다. 이 입장은 하향식 인과율의 전체의 통제적 영향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연세계의 각 차원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차원,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정신적 차원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 차원 고유의 법칙들과 인과적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학의 범주 안에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강한 창발은 약한 창발의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되 미시물리학의 특권은 거부합니다. 양자 물리학이 진화에 있어서 첫 번째 통제적 조건을 제공하지만 자연세계 안의 다른 차원들 안에도 통제적 조건과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다양한 서로 다른 차원들에 있는 법칙들과 인과적 네트워크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물리적 해석이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클레이턴이 제시하는 창발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론론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자연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론론은 물질주의처럼 정신과 물질을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계층적 복잡성입니다. 세계는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단위가 보다 단순한 부분들로부터 형성되며 이 단위는 다시 보다 더욱 복잡한 존재를 형성하는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또는 창발적 이론론입니다. 이 계층적 구조화의 과정은 시간을 통해 일어납니다. 다윈적 진화는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존재가 이 과정에서 창발하기 때문에 창발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일체식, No Monolithic 창발 법칙입니다. 창발 과정의 세부 내용은 다양합니다. 즉, 한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부터 창발하는 방식, 창발 차원의 특성, 보다 낮은 차원이 보다 높은 차원을 제약하는 정도 등은 우리가 어떤 창발 사례를 숙고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창발은 가족 유사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창발의 차원들을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다양한 창발 사례들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L1의 차원으로부터 L2의 차원이 창발합니다. 첫째, 자연의 역사에서 L1이 먼저 있습니다. 둘째, L2는 L1에 의존합니다. 만일 L1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L2의 특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L2는 L1 안에 복잡성이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넷째,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L1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어떤 새로운 또는 창발적 특성의 창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1만으로는 이 특성의 정확한 본성, 이 특성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법칙, 그리고 이 특성들이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창발적 차원의 종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L2는 L1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향식 인과율입니다. L2 현상은 L1의 인과적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 인과적 영향을 L1에 줄 수 있습니다. 이 비환원론적 인과율은 단지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에서는 자신의 창발적 속성이 서로 그리고 바로 아래 차원에 대하여 그 자신의 독특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창발적 인과율은 그 자체의 속성과 행동의 중심을 가진 창발적 실제가 있음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창발론적 다원주의입니다. 자연세계 안에서 다양한 클레이턴은 28가지의 차원들이 생겨나며 이 다양한 차원들 안의 물체들은 존재론적으로 그 자신의 실제 그리고 인과율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 창발론적 다원주의는 한편으로는 모든 창발적 존재를 보다 낮은 차원의 근본적인 입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는 존재론적 원자주의와 구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창발적 차원들 가운데 정신의 차원에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원론과도 구별됩니다. 이제 창발과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와 정신 또는 의식입니다. 자연세계 안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칙과 인과성이 작용하는 다양한 창발적 차원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뇌, 의식과 신경조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의 다양한 차원의 구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자연세계 안에는 두 가지 창발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창발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고 그 둘 사이를 가로지르는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공유되는 특징들이 생물권과 진화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발전, 항상성, 생식, 환경과의 통제된 에너지 교환 등입니다. 또한 시간 속에서의 변화가 진화적 적응 과정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생명은 단일한 창발 순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많은 창발적 단계들을 함께 묶는 가족 유사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클레이턴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의식의 창발입니다. 이 창발은 자기인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유기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 자기인식과 반성적 자기인식을 구별합니다. 반성적 자기인식은 자신의 자기주시를 주시합니다. 이 반성적 자기인식, 즉 의식은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아는 힘을 요구합니다. 클레이턴은 정신, 의식을 단지 속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간주합니다. 정신적 속성은 그것을 산출하는 뇌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개념적 또는 인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는 봅니다. 의식은 중앙신경체계의 상태에 심대하게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뇌의 상태를 완전히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기쁨, 고통, 통찰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클레이턴은 의식이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비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물질이 의식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뇌 상태로부터 의식으로의 전이는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정신, 의식은 특정한 신경활동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발화, 뉴럴 파이어링과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은 우리의 1인칭적 세계 현상들의 출현에 인과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뇌 스캔 기술은 인식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의식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개개의 뉴런 집단, 그리고 뇌 안의 광범위한 통합체계의 특수한 속성과 발화 때문에 발화 패턴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로저스 페리를 따라 정신을 뇌 전체의 창발적 속성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단일한 통합적 체계로 이해될 때에만 우리는 정신의 본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체계를 전일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은 개별적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의 영향의 집합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체계의 영향에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동적 체계 접근은 관심을 신경 차원으로부터 정신 상태의 창발을 위한 생리학적 상관자로서의 보다 광범위한 뇌 체계로 전환시킵니다. 이 광범위한 역동적 체계에 대한 연구는 의식에 대한 신경적 상관제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발은 체계의 복잡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클레이턴은 봅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의식에 대한 신경적 상관자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또한 지적합니다. 신경체계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자기촉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과학자가 3인칭적 관점에서 기술해야 하는 생리학적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신경적 상관자에 대한 연구는 기껏해야 주체에 의해 보고된 현상적 경험과 뇌 상태의 상관성을 수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관성이 매우 중요한 실증적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적인 경험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왜 경험이 난제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경험은 기능과 구조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하게 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경험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과 신경과학은 세포, 기관, 뇌, 그리고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에 대한 신경적 상관자에 대한 논의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적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답변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난제의 두 번째 부분은 의식의 행위와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적 상태의 존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단순히 뇌의 생리학적 현상에 부수된 것이라고 하는 부수현상설, 에피피노미널리즘을 고수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이러한 부수현상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클레이턴은 정신적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반, supervenience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는 수반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수반은 어떤 차원의 현상이나 속성, 정신이 다른 차원, 생물학이나 신경생리학에 의존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수반에는 최소주의적인 입장인 약한 수반 이론과 하위 차원에 의해 상위 차원의 현상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강한 수반 이론이 있습니다. 둘째, 수반이 기호, 토큰 관계로 이해된다면 따라서 정신적 속성이 직접적으로 특수한 뇌 상태에 의존한다면 정신적 인과성을 위한 진정한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수반 이론은 정신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의 인과적 효력은 갖지 않는다고 하는 부수 현상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클레이턴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기호가 아닌 유형, 타입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는 서로 상응하는 두 유형의 사건입니다. 창발의 관점에서 정신적 사건은 한 유형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른 유형의 속성, 즉 유기체의 신경생리학적 상태에 의존합니다. 정신은 진화론적 창발의 한 예로서 진화론적 자연의 역사에 통시적으로 의존합니다. 클레이턴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유형 의존 관계 안에서의 정신의 비환원성을 변호하고 생물학적 체계의 역사에 대한 정신의 의존을 인정하는 자신의 비이원론적 견해를 창발적 수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창발론적 이론론과 정신적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턴은 의식을 자연의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창발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자신의 견해를 창발론적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창발론적 정신 이론의 과제는 신경과학적 설명과 충분히 조화되고 또한 정신적 상태의 인과적 영향의 독특성을 적절히 다루는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신은 뇌로부터 창발하는 속성의 한 유형으로 뇌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 기초인 뇌에 지속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클레이턴은 창발적 수반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사건은 진화 역사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경학적 체계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사건이 자신이 의존하는 물리적 사건들의 총합 이상의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턴의 창발론적 정신이론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물리주의자들은 정신현상의 1인칭적 경험을 정당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 이론이 비물리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자들은 정신을 자연의 진화 역사의 산물로 보는 이 이론이 의식을 물질로 환원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창발론적 정신이론은 이 두 비판에 응답해야 하는 과제를 갖습니다. 클레이턴은 물리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론적 물리주의와 두 구별된 종류의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적 이원론을 모두 거부하며 또한 오직 한 종류 또는 차원의 실제만 존재하며 그것이 관점에 따라 정신 또는 몸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하는 양면적 이론론도 거부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차원의 실제는 모종의 정신적 경험을 갖는다는 범신론, 팬사이키즘도 거부하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물리적이지만 모든 설명은 물리적 관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비환원론적 물리주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클레이턴은 전체 부분 통제 이론을 대변하는 약한 창발론이 아니라 복잡한 체계의 전체적 특징, 정신이 부분적 요소들의 총합, 뇌의 신경체계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들의 하향식 인과율을 미친다고 하는 강한 창발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강한 창발적 실제로서의 정신은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낸시 머피와 토마스 트레이시는 정신이 뇌의 물리학적 영역 안의 양자역학적 비결정성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정신의 영향을 위한 자리, 즉 접촉점을 단지 뇌의 하부 구성 요소들의 차원에다가 만드는 설명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양자의 비결정성은 정신적 인과율을 위한 이상적인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 효과는 뇌 기능의 기본적인 신경화학적 과정의 차원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해 버립니다. 클레이턴은 통합된 고도로 복잡한 체계의 창발적 효과가 고립된 부분들이 아니라 체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클레이턴은 정신적 인과율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한편 정신적 영향은 과학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직접적으로 신경 접합부 안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은 과학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영향은 정신이 개별적 신경들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우리는 신경과학의 결과와 조화되는 철학 이론들 중에서 정신적 인과율을 위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인과율의 자리는 포기될 수 없으면서 동시에 정신적 인과율에 대한 설명이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행위 주체 인과율과 행위 주체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턴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정신적 인과율을 분석합니다. 정신과 뇌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은 중앙신경체계에 대한 자극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신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과 동시에 어떤 특수한 정신적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뇌에 대한 실시간적 스캔을 함께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방법은 과학적 연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된 의식의 상태는 최소의 선험적 해석과 함께 뇌 상태의 변화와 상호 연관됩니다. 클레이턴은 정신적 창발이 단지 부수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과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와 동시에 영혼과 같은 다른 종류의 실체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수행되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창발적 인과율을 행위 주체 인과율, 에이전트 커제이션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개념은 모종의 본질적 속성을 가진 특수한 존재를 전제하기보다는 하부적인 신경생리학적 차원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별적인 정신적 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클레이턴은 행위 주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최소주의만이 과학적 자료와 연구 양태와의 접촉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동함 없이는 행위 주체가 없으며, 변화함 없이는 변화의 주체가 없으며, 통일함의 과정 없이는 통일성이 없다. 행위 주체, 통일성은 모두 선행하는 물리적 사건들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로부터 창발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창발적 행위 주체로서 인간은 정신, 육체적, 사이코소매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생물학적, 정신적, 인과적 특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창발적 현상으로서 정신은 육체의 의존함과 동시에 육체의 차원의 속성과는 다른 종류의 인과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창발적 존재로는 다원적 차원들의 실제로 존재하는 속성들을 포함합니다. 클레이턴은 인격을 몸, 뇌, 정신 등의 다차원적 행위 주체들을 포괄하는 행위 주체로 이해합니다. 인격은 몸과 뇌의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하드웨어 차원, 물리학과 생물학과 구별되는 차원을 나타냅니다. 몸과 뇌는 인격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인격은 낮은 차원의 관점으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습니다. 인격은 독특하게 인격적인 인과적, 현상학적 속성들을 경험합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인격적 행위 주체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의도합니다. 따라서 인격적 행동은 의도적이고 목적론적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행위 주체는 과학과 상충되는 형이상학적 개념, 예를 들면 자유의지론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봅니다. 인격적 행위 주체에 기초한 설명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인과율의 영향과 양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격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신경과학과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종교학과 같은 사회과학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클레이턴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인격에 대한 형이상학적 최소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